자, 오늘 이야기에 앞서 간단한 부탁을 드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잠깐 숨을 크게 쉬고 불쌍한 약자들인 여러분 스스로 비참한 존재를 천천히 살펴보세요. 자, 이건 5세기경 성 베네딕트가 그의 추종자들을 놀라게 했던 방법입니다. 그 조언은 제가 40이 되었을 때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전형적인 기업의 열정맨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제 삶을 회복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특히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아내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워라밸에 대하여 그 해 배운 모든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워라밸을 맞추기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근데 뭐 딱히 좋은 기술도 아닙니다. 특히 통장에 있는 잔고가 다 떨어져 갈 때쯤 조금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워라밸과 씨름하고 연구하고 글을 쓰면서 7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4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진전이라도 이루려면 솔직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캐주얼 복장의 금요일, 남성의 출산휴가에 대한 논의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감출 뿐입니다. 특정한 직업과 특정 선택들에 있어서 아이가 아직 어린 가정에서는 하루하루 의미 있게 균형 잡힌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말입니다.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의 현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현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는 절망의 아우성을 지르며 그들이 싫어하는 직장에서 긴 시간 동안 힘들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건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금요일에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게 정말 문제의 핵심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꼭 진실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우리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겁니다. 밖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개개인으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가 삶을 통제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설계를 할 거고 여러분은 아마 그들이 제시하는 균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건 인터넷에는 없습니다. 얘기하면 저는 해고당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특히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 삶의 질을 기업의 손에 맡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비단 나쁜 회사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명 영혼의 도살장이라 부르는 회사들입니다. 저는 모든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에 있는 DNA이며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좋은 선의를 가진 기업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직장에 육아시설을 설치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반면에 또 완전한 악몽입니다. 살벌한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계를 설정하고 실행할 책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워라밸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그 시간들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서 1년을 보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앉아서 제가 열망하는 정말 이상적인 균형 잡힌 하루를 상세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적어봤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밤에 잘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일어나고 섹스하고 개를 산책시키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하고 다시 섹스하고 그 다음 출근하는 길에 차로 아이들을 등교시켜주고 3시간 동안 일하고 점심시간에 친구와 운동하고 다시 3시간 일하고 이른 저녁 친구들을 만나 한잔한다. 그 다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가고 30분 동안 명상하고 섹스하고 개 산책시키고 다시 섹스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주 그런 날을 보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조금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그걸 전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의 균형을 판단하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은퇴만 하면, 아이들이 독립하면, 아내가 나와 이혼하면,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친구가 없거나 모든 관심사가 사라지면 그때 내 삶을 살아야지 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하루는 너무 짧고 은퇴한 후는 너무 길어요. 중도를 찾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균형 잡힌 방법으로 균형에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친구 하나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불편해할 겁니다. 그녀가 말했죠.
나이젤, 네 책을 읽었어. 그리고 내 삶이 전혀 균형 잡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내 삶은 완전히 일에 지배당하고 있어.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출퇴근에 2시간을 소비해. 내 모든 인간관계는 실패했어. 이를 제외하면 내 삶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알고 정리하기로 했어. 헬스장에 등록했어. 조롱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며 런닝머신을 뛰는 건 전혀 균형 잡힌 삶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몸매죠. 육체적 운동이 훌륭하긴 하지만 삶에는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적인 면도 있고 감정적인 면도 있고 정신적인 면도 있죠. 그리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영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지 푸시업 50회를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소간 힘 빠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젠장, 이봐요.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교회도 가고 엄마한테 전화도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또 이해해요. 어떤 식으로 힘이 빠지는 이야기인지도 잘 알아요. 하지만 몇 년 전에 저에게 일어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줬습니다. 오늘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 가운데 어딘가 있을 제 아내는 어느 날 사무실에서 제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나이젤, 우리 막내 해리 좀 학교에서 데려와요. 아내가 다른 새 아이와 함께 그날 밤 어딘가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오후 1시간 일찍 일을 마무리하고 학교 정문에서 해리를 태웠습니다. 우리는 동네 공원으로 걸어 내려가서 그네도 타고 몇 가지 유치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데리고 언덕 위 동네 카페로 가서 차와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내려와 집으로 갔고 목욕을 시키고 아들에게 배트맨 잠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동화책을 하나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선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이마에 키스하고 잘 자라 아들아 라고 말하고 침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나올 때쯤 아들이 불렀습니다. 아빠. 아들에게 갔죠. 그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이 제 삶에서 최고의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디즈니랜드에 데려간 것도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준 것도 아니었죠. 자, 저의 핵심 요점은 아주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다 균형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극적인 대변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알맞은 장소에서 여러분의 관계의 질과 여러분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 그것이 사회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사회적 성공의 정의가 죽을 때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승자라는 바보스러운 단순한 개념에서 벗어나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보다 사력 있고 균형 잡힌 정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널리 퍼져야 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